의견도 많았죠. 그 발음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데 사실 발음이 좋으면 리스닝이나 그 좀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한희 한희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발음은요. 네. 발음은 포기할까요? 이 표정이 지금 그냥 발음은 저기 뭐지 지나치게 사투리를 쓰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지역 이름을 얘기하면요. 정선 계신 분, 그다음에 부산에서 오래 사신 분, 부산 토박이세요. 그다음에 영월 쪽에 그 시장 건너 강 건너 계신 계속 강원도를 강조하시는 거지? 네, 저쪽 어디죠? 그 남해 근처 그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토착 사투리인데 거기에 중점이 돼서 주변으로 사투리가 퍼진 그 엑기스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발음이 잘 안 고쳐지긴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못 알아들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 부산 분 혹시 계세요? 영어에도 부산 말로 영어 하시잖아요. 이렇게 부산 억양이 나오고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그거를 고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은 잘못했다고 봐요. water, good, water. 근데 사실 그 영국 발음이거든요. 워터 할 때까지는 아무 말 안 해요. 그 영국 발음이니까 그냥 봐준다 이거죠. 근데 그게 한국말 코리안 잉글리시가 되고 제퍼니스 잉글리시가 되고 필리핀 잉글리시가 되고 뭐 인도네시안 잉글리시가 되면 왠지 그건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인 거죠. 그게 부산 사투리로 발음이 나오든 서울 사투리로 나오든 뭐가 나오든지 간에 의사소통이 될 만하면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유달리 우리 한국 교육 문화에서 영어 발음이 정통이냐 아니냐를 놓고 너무 많이 따져요.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지금 아예 용어 자체가 있어요. Black English, American English, 뭐 Japanese English, Korean English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독특한 발음과 스타일은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만 하는 발음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죠. 만일에 이런 경우 있어요. 영어가 크게 4개로 나눠지는데 아까 제너럴 잉글리시 일반 생활 영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카데믹 잉글리시가 있고 비즈니스 잉글리시고 폴리티컬 잉글리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적어도 폴리티컬이 가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단계 정도에서는 발음이 중요하죠. 그냥 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중요하지만 아카데믹이나 밑에 제너럴 잉글리시에서 그렇게까지 발음에 묶인다라는 건 너무 정신적인 소비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자꾸 발음을 얘기를 하시는 거는 어쨌거나 일상적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업무적인 상황에서 그 발음 때문에 무슨 곤란을 겪었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하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거나 그래도 좀 발음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팁을 좀 그래도 좀 주시면 발음 별로 중요하지 않다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발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현석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발음 지금 나온 얘기와 사실 연장선상이에요. 근데 발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발음이 정말 북미권에서 오신 분과 근접해서 굉장히 영어가 좀 부드럽게 들으면 좋습니다. 그게 그 목표를 우리가 배제하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이제 약간 이제 사실 원어민의 발음을 저희가 이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소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쉐도잉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조건 좋은 원어민의 음성을 자꾸 듣고 무조건 따라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동시통역사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훈련을 받을 때, 앵커가 이제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걸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혹은 10단어 뒤에서 쫓아가는 그런 걸 이제 쉐도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영어 교수법으로 이제 그대로 해서 애들이 계속 그 발음을 따라하다 보면 12세 이전에는 사실 그 발음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왠지 영어가 완전히 외국에 오래 살지 않았더라도 계속 그런 연습을 몇 년 한 친구들은 너 학교 선생님 너 외국 살다 왔니?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성인이 됐을 땐 혀가 한번 목으로 굳고 나면 그걸 이제 발음을 이상하게 오히려 더 원어민처럼 따라하려고 하면 더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주변에 영어하는 사람 보면 너무 굴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발이 오그라든다는 정도로. 의사소통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발음을 하고 안 되면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관철만 시키면 돼요. 자기 의사소통을요. 그러니까 발음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고 좋은 영어 발음 한번 따라해보고 원어민이 옆에 있으면 내 발음 지금 뭐가 틀렸느냐. 근데 R, L 발음 안 되시는 분은 끝까지 안 돼요. 네. 그거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좋은 단어 R, L을 안 써도 되는 대체 단어를 하나 갖다 쓰는 연습이 차라리 낫지 않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현석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북미식 발음, 구체적으로는 미국 발음만이 정통 발음이고 나머지는 좀 약간 inferior, 하류 발음이라는 그 선입견을 우리가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직원 여러분들이 하신 질문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아무리 영어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읽고 쓰기를 해봤자
옆에 영어를 쓸 친구가 없다, 대상이 없다라는 또 그런 불만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요. 일단 일단 프랙티스의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은 하려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방법이 찾으면 많겠죠. 뭐. 네. 근데 어쨌든 어쨌거나 좀 아쉽다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예. 예, 영어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거는 큰 혜택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1대1일 땐 혜택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쌤이랑 나랑 둘이 앉아있을 적에 서로 둘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더 잘하는 부분을 봐주고 나는 도움을 받고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기업에서 단체로 모이게 되잖아요. 10명, 12명. 그럼 보통 첫 시간에 여러분 이제 저기 수업 다 회화학원 가봐서 알겠지만은 첫 시간에 보통 한두 명이 기선을 다 제압해버려요. 그 나머지 12명 중에 나머지 2명이 기선을 제압하면 나머지 10명은 말을 안 하죠. 나머지 10명은 걔네 수업료 대주는 거 이제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게 단체로 수업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어민이 없을 경우에 하는 방법 중에 사실 이제 추천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자기 스스로 혼자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오후 2시잖아요. 아침 9시에 출근했으면 9시부터 2시까지 본인이 한 일이 있을 거야. 본인이 본 게 있고, 본인이 겪은 게 있고, 본인이 생각한 게 있을 거죠. 그거를 두루두루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엘리베이터 하면서 차 타면서요. 그거 틀려도 나만 틀리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틀리는 것도 아주 짜증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이 혼자 계속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섀도잉 말씀하셨는데, 섀도잉 쓰는 자료 중에 하나가 영화가 있거든요. 영화는 자기들끼리 막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따라하는 방법도 계속 이게 입을 쉬지 않고 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우리 이현석 선생님은 이제 스피킹 전문가신데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옆에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영어 스피킹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증가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저는 스피킹을 제 스스로 이제 늘렸던 방법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할 때 원어민 이성 교재를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웃긴 얘기지만 사실 아니. 저는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네.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실제 백인 여성분과 네. 거의 이제 남녀 관계, 애인 관계로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을 지금 제수씨께서 보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묘한 감정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뭐 좋아한다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이거 근데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이렇게 교재를 좀 해보니까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 이제 경험 얘기를 왜 하냐면 교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든지 환경이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이 됐거든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요. 너무너무 세상이 달라졌고, 우리가 옆에 누군가 없다. 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먼저 스스로 어떻게 연습해보는 것도 얼마든지 좋은데, 하루 종일 자기 혼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좀 잘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뭔가 좀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저희가 BCR에서 보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사내 스터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내 스터디 요즘에 뭐 기업 총수들부터 우리는 뭐 글로벌에 대해서 사내에서 영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내 스터디를 결성하면 원어민 강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내 어떤 특정 대기업에 저희는 기업들과 가끔 일합니다만 어떤 특정 기업에서 아예 자기 기업 특화한 영어 프로그램을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인트라넷에 올려요. 그럼 그거를 직원분들은 굉장히 저가로 2만 원, 3만 원 내고 60강을 듣게 한다든가 이런 식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그럼 이제 원어민과 이제 어떤 가치 간접적인 교감이 되고 거기에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일선 회화학원 말고도 회화학원 다니시는 것도 전통적인 방법인데 전화 영어, 화상 영어라고 그래서요. 옛날엔 그냥 단순하게 전화였는데 요즘 화상이에요. 뭐 요즘 워낙 인터넷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콜센터 같은 걸 만들어 놔가지고 뭐 싱가포르든 필리핀을 만들어 놓습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첨삭도 실은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럼 그분들과 뭐 알게 모르게 화상으로 이렇게 좀 교감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뭐 경제적인 부담이 약간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뭐 자기가 영어에 정말 투자를 해서 자기 스펙을 넓혀봐야겠다라고 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어민들과 교감을 항시 할 수는 없어도 간접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좀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회사에서 자기가 영어를 뒤처지면 회사에서 정말 계속 인사고과라든가 그런 게 영향을 미쳐서 본인이 스트레스 받을 정도면 찾아 나서서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두 분 말씀에 공통점으로 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 제 평소 주장이고, 제가 사실은 가끔 기업체 이런 뭐 영어 공부 어떡할 거니 이런 특강에서 하면 하는 말이 되게 회사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민은 많이 하고 노력은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만 하고 실제로 지금 두 분 말씀 다 맞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현성